오늘 다룰 이야기는 단 하나의 조약에 대한 겁니다. 바로 1898년에 체결된 류순 다련 조차 조약인데요. 이 조약 하나가 동아시아의 지도를 통째로 바꾸고 심지어 거대한 전쟁의 불씨가 됐습니다. 이게 그냥 땅 좀 빌려주는 계약, 그 정도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약은 당시 청나라가 얼마나 힘을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또 곧 이어 터질 엄청난 충돌, 바로 그 전쟁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조약이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기본적인 팩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보시는 것처럼 공식 명칭은 랴오동 반도 조차에 관한 협약이고요. 1898년 3월 27일 러시아 제국이랑 청나라가 베이징에서 도장을 찍었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청나라가 랴오동 반도 끝에 있는 류순이랑 다롄 이 두 항구를 러시아한테 25년 동안 빌려준다. 바로 이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조약을 맺었을까요? 러시아는 왜 이걸 그토록 원했고, 청나라는 또 왜 이걸 내줘야만 했을까요? 여기엔 양국의 아주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최우선 목표는 정말 딱 하나였어요. 바로 부동항을 손에 넣는 거였죠. 부동항, 말 그대로 얼지 않는 항구잖아요. 당시 러시아의 유일한 태평양 항구가 블라디보스토크였는데 여기가 겨울만 되면 그냥 꽁꽁 얼어버리니까 해군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류순이랑 다롄은 1년 내내 얼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카드였던 거죠. 근데 이게 러시아만 달려든 게 아니에요. 1898년이라는 시기를 보면 이건 서구 열강들이 중국 땅을 서로 뜯어먹으려고 달려들던 그런 때였습니다. 독일이 먼저 좌우저우만을 떡하니 처지하니까 그럼 우리도 하면서 러시아가 류순이랑 다롄을 가져가고 뒤질세라 프랑스, 영국까지 막 달려들어서 자기들 몫을 챙겨가는 말 그대로 도미노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청나라는 그럼 왜 이걸 막지 못했냐? 사실은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EEJ,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어한다는 거죠. 당시 일본의 힘이 너무 커지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좀 견제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죠. 일본이라는 위협을 막으려고 러시아라는 더 큰 위협을 끌어들인 꼴이 됐으니까요. 결국 국방의 가장 중요한 지역을 제 손으로 넘겨주고 만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조약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겉으로 보이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항들 사이에 숨겨진 독소 조항들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제1관에서는 중국 황제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아주 점잖게 써놨어요. 그런데 바로 몇 조항 뒤인 제4관을 보면 모든 군사 행정 통제권은 전부 러시아 관리가 갖는다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주권 존중, 그건 그냥 청나라 체면 살려주려고 써준 빈말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 중립지대라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름은 중립이고 관리도 청나라가 한대요. 그런데 정작 청나라 군대는 러시아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들어와요. 이게 중립지대입니까? 사실상 러시아가 돈 한 푼 안 쓰고 자기네 군사 방어선을 더 넓게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계획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류순과 다롄, 이 두 항구의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나눴어요. 류순은 외부인을 막는 철통 같은 군사 요새, 즉 주먹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다롄은 국제무역으로 돈을 버는 지갑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8관에 있는 철도 부설권으로 이 두 곳을 잇고 만주의 자원까지 싹 빼내갈 동맥까지 확보한 셈이죠. 그리고 이게 결정타입니다. 제9관을 보면 만약 조약 해석에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어 텍스트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 무슨 일이 터져서 서로 말이 달라도 무조건 러시아 말이 맞다는 겁니다. 게임의 룰 자체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불평등 조약의 아주 대표적인 조항이죠. 자, 이렇게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 때문에 동아시아의 역사는 그야말로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또 파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딱 6년입니다. 이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단 6년 만에
동아시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대한 전쟁이 터지고 맙니다. 왜 전쟁이 났냐? 러시아가 류순을 차지한 게 일본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온 거죠.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치욕적인 일이었어요. 예전에 청일전쟁에서 이겨서 이 랴오중 반도를 차지했었는데 러시아 때문에 억지로 뱉어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바로 그 러시아가 꿀꺽 삼켜버리니까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조약이 러시아와 일본 두 제국을 피할 수 없는 전쟁으로 밀어넣은 거죠. 전쟁 결과는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패배였습니다. 그럼 류순과 달레는 다시 청나라로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조차권과 철도 이권을 그대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결국 이 조약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나라는 일본이었던 셈입니다. 일본은 이 지역의 이름을 관동주라고 바꾸고 거기에 그 악명 높은 관동군을 주둔시켰죠. 그리고 바로 이 관동주가 훗날 만주를 침략하고 만주국을 세우는 전초기지가 된 겁니다. 정리해보면 1898년에 맺어진 이 조약 하나가 청나라의 몰락을 앞당기고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좌절시켰으며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가 대륙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해준 셈입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이 불평등 조약이 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제국이 탄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는 이유일 겁니다.